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사연을 읽어드리는 필립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사연 들으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올해 30대 중반에 접어드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항상 이 채널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보면서 때론 웃기도 하고 내 이야기인 양 화를 내기도 했는데요. 세상에 살다 보니 저에게도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생기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와 남편이 만났던 이야기부터 짧게 전해드릴까 합니다. 20대 때 저는 자만추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소개팅으로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나 연애를 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죠. 그로 인해 저는 20대 중후반이 될 때까지도 제대로 된 연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주변 친구들은 하나 둘씩 웨딩드레스를 입으며 유부의 세계로 떠났습니다. 남들 다 결혼할 때 혼자 솔로의 길을 걷고 있으니 어느 날 저를 불쌍히 여기던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기 예선아, 너 혹시 평생 솔로로 늙어 죽으려는 건 아니지? 그런 거 아니라고 말해줘. 빨리. 애가 뭐라는 거야. 나도 마음속으로는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 솔로로 늙어 죽기는 뭘 늙어 죽어. 나도 백마탄 왕자님이 두둥 하고 나타났으면 좋겠다. 너희들 하나둘 시집 가고 나니까 나도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어. 네가 안 만나는 건 아니고 나는 네가 하도 연애를 안 하길래 얘가 혼자 늙어 죽으려나 이렇게 생각했지. 그럼 너 소개팅해라. 나 몰라? 나 자만추야.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고. 인위적인 만남은 별로란 말이야. 연애하고 싶다며.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는 개뿔. 좋은 말로 할 때 받아라. 좋은 기회 놓치지 말고. 사진 있어? 솔직히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기는 했지만 친구들이 하나둘 시집을 가고 나니 저도 자연스럽게 외로워지더라고요. 언제까지 운명적인 만남을 기다릴 수도 없고 친구가 나서서 먼저 소개팅을 시켜준다고 하니 저도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조심스럽게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휴대폰 안에는 완벽한 제 이상형이 있었습니다. 딱히 생각을 해볼 것도 튕길 것도 잴 것도 없이 저는 바로 콜을 외쳤죠. 친구는 일사천리로 소개팅을 진행해 주었고 저희는 처음 연락을 한 그 주에 일요일에 첫 만남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저는 여성스러움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고 구두며 원피스며 소개팅이나 데이트를 하기엔 적합한 착장이 하나도 없었기에 친구가 분홍색 원피스와 구두를 흔쾌히 빌려주었어요. 뽀샤시한 메이크업은 덤이었죠. 졸업식이나 면접을 볼 때 말고는 이렇게 작정하고 꾸며본 기억이 없는데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영 어색했지만 이런 모습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불편한 발을 꼼지락거리며 약속 장소에서 그를 기다리는데 저 멀리서 사진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운명적으로 직감했어요. 저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막 흔들었죠. 안녕하세요. 여기에요, 여기. 안녕하세요. 먼저 나와 계셨네요. 죄송해요. 제가 먼저 나왔어야 했는데. 제가 오늘 너무 긴장을 했나 봐요. 배가 조금 아파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도 방금 왔어요. 뭐 꼭 남자만 나와서 먼저 기다리라는 법 있나요? 누구든 먼저 온 사람이 기다리면 되는 거죠. 배는 뭐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식사 아직 안 하셨죠? 저희 밥부터 먹으러 갈까요? 이 주변에 맛있는 집 많은데. 좋아요, 좋아요. 전 다 잘 먹으니까 가시는 대로 따라갈게요. 보통 남녀간의 첫 만남이라 함은 파스타나 스테이크 같은 음식을 고상하게 먹으면서 내숭을 떠는 거라고 배웠는데 저와 그는 첫 만남에 골목에 위치한 김치찌개 집으로 가 맛있는 돼지김치찌개 정식을 먹었습니다.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한국인이라면 역시 이런 음식을 먹어줘야지. 이 사람 어쩌면 나랑 운명일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식사 내내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그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은 처음이기도 했거니와 그를 놓치기 싫은 마음에 저는 조금 성급하게 행동했습니다. 만난 지 하루 만에 그에게 전화를 걸어 고백을 해버렸죠. 그런데 이 마음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이런 건 원래 남자가 말하는 거라고 했는데 사실 아까 집 갈 때 말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좀 오버하는 건 아닌가, 너무 이른 건 아닌가 싶어서 말 못했거든요. 제가 조금 소심한 편이라. 참나, 뭘 그런 걸 고민하고 그래요? 그냥 화끈하게 확 질러버리지. 그럼 거기서 바로 대답했을 텐데. 예선 씨는 정말 화끈하신 분이네요. 대화를 나눌수록 확 끌리는 느낌이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배울 점도 많고. 저랑 연애하면 성격 바뀌실 거예요. 앞으로 많이 알아가고 또 많이 사랑해봐요, 우리. 그렇게 제 30대의 시작을 그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버렸기에 조금 불안하고 어설픈 것도 많았지만 그와 함께하는 하루하루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의 성격이 온순하고 착한 것도 있었고 많은 부분들을 배려해주는 것도 있었기에 아마 더 그랬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와 이 남자는 1년 반을 연애한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지요. 나랑 결혼하겠다고 말해줘서 고마워. 멋들어지는 프로포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살면서 죽을 때까지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사랑해. 멋진 프로포즈가 아니면 어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나저나 자기 어머님 아버님이 나 늙었다고 안 좋아하시면 어떡하지? 저기 미안한데 우리 동갑인데 그럼 나도 늙은 건가? 그리고 그럴 일 없어. 우리 부모님이랑 동생들이 자기 엄청 궁금해해. 헐, 정말? 나 별로 안 예쁜데 얼굴 보자마자 실망하면 어떡해? 실망이라니 무슨 그런 소리를. 무슨 상황이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일들은 안 생길 거니까 걱정하지 마셔. 두근 반, 세근 반. 너무 긴장해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귀에까지 다 들릴 정도였어요. 31살이긴 했지만 어쩌면 조금 늦은 나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 혹시라도 실망하시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이 모든 것은 저의 쓸데없는 기우였습니다. 돈다발을 내밀며 우리 아들과 헤어져 라든지 혹은 과일 깎아봐라 설거지해라 같은 상황은 다행스럽게도 일어나지 않았고 되려 저는 사랑만 듬뿍 받았답니다. 야야, 재영아, 너 진짜 저라고 살아야겠다. 어디서 이런 예쁘고 착하고 다 완벽한 애를 데리고 왔어? 내 말이 그 말이여. 저놈 성격이 저리 물러가지고 어디 만나주는 여자나 있겠나 싶었는데 우리 집에 완전히 복덩이를 가지고 왔구만. 아가씨가 우리 집 복덩이요, 복덩이. 정말요? 그렇게 말해주시니까 제가 너무 부끄럽고 행복해요, 아버님, 어머님. 진짜 굴러들어온 복덩이가 될 수 있게 앞으로 저희 정말 잘 살게요. 어머님, 아버님은 저를 진심으로 정말 예뻐해 주셨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게 머쓱해질 정도로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막내 동생, 그러니까 저에게는 막내 도련님이었죠. 둘째 도련님은 남편과 성격이 비슷해 보였는데 이상하게 막내 동생은 어딘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온통 순한 이 집안 사람들 속 오게티 같아 보였죠. 찐따 같은 게 결혼도 못할 줄 알았더니 어찌저찌 여자 데리고 와서 결혼은 하네? 뭐야, 규영이 집에 있었니? 그런데 왜 인기척이 없었어? 엄마는 너 집에 없는 줄 알았다. 자고 있었는데 밖이 소란스럽길래 나와봤지. 저분이야? 형이랑 결혼한다는 사람이? 네, 맞아요. 재영씨 막내 동생이시죠? 안녕하세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아, 정말요? 제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찐따가 막 제 욕하고 그래요, 밖에서? 욕은 무슨 욕이야. 그런 말 안 했어. 괜히 분위기 망치지 말고 들어가서 자던 잠이나 마저 자. 내가 분위기를 망치기는 뭘 망쳤다고 그래. 웃기는 형이네? 뭐 아무튼 이왕 오셨으니까 좋은 시간 보내다 가세요. 앞으로 자주 보겠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형수님. 머리는 길게 기른 채 까치집이 되어 있고 목이 늘어난 하얀 티셔츠와 트렁크 차림으로 막내 도련님과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상당히 기분이 더러웠지만 앞에 시부모님 되실 분들도 계시니 시종일관 웃는 표정을 유지했어요. 평소에 제 성격이었다면 아마도 저 머리통을 끄집어 당겨서 박박 당겨놓았을 텐데 참 잘 참았다고 스스로를 칭찬해 주었답니다. 그 이후 상견례도 무사히 마쳤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저희는 늦은 웨딩 마치를 올리게 되었어요. 많은 친구들이 와서 축하해 주었고 항상 받기만 했던 부케도 이제는 다른 친구들에게 던져줄 수 있게 되었죠. 가을에 늦은 신부가 된 기분은 말 그대로 정말 짜릿했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요즘은 남편과 아내의 갈등 혹은 고부간의 갈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저도 결혼을 하고 나면 시어머님과 저런 일이 생기지는 않을지 혹은 남편이 갑자기 성격이 돌변하여 저와 물고 뜯고 싸우지는 않을지 내심 불안했어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저의 결혼 생활은 행복 그 자체였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배려 깊은 사람이었고 시어머니는 굉장히 다정하고 좋으신 분이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기억하시곤 따로 반찬을 만들어 저희 집으로 갖다 주실 정도였답니다.
아가, 너 매실장아찌 좋아하지? 그럼요, 어머니. 없어서 못 먹을 정도인데요. 오징어 볶음이랑 연근조림도 좋아하고 맞지? 와, 어머님은 어떻게 그런 걸 다 기억하고 계세요? 신기하다. 어떻게 까먹겠니? 사랑하는 우리 첫째 며느리가 그렇게나 잘 먹었던 반찬들인데 처음 우리 집 이사 왔던 날 내가 만든 반찬들 잘 먹어줘서 얼마나 고맙던지. 그래서 내가 따로 담아서 만들어 왔다. 네? 아니, 지금 오고 계시는 중이세요? 왜? 혹시 너 집에 지금 없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오시는데 힘드셨을 것 같아서요. 진작 말씀해 주셨음 모시러 갔을 텐데. 얘는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누가 보면 너희 집에서 우리 집까지 천리말리 되는 줄 알겠다, 얘. 버스 20분만 타면 금방인데 뭐가 힘들어. 아무튼 이제 올라가니까 기다리고 있거라. 반찬을 손수 만들어 갖다 주실 정도로 다정하신 시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아가던 어느 날, 남편에게서 둘째 도련님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헐, 둘째 도련님이 결혼을? 대박, 만나는 분이 있었구나. 맞아. 엄마 말로는 이미 상견례도 다 끝났대. 부모님들끼리만 뵙고 왔다고 하시더라고. 아, 아쉽다. 나도 궁금했는데. 잘 끝난 거 보면 동서될 사람도 좋은 사람인가 보네. 나 결혼한 지 8개월 만에 손아래 동서 생기는 거라 내심 기대도 되고 친하게 지내야지. 결혼 8개월 차, 저는 처음으로 손아래 동서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기에 성격이 안 맞으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었지만 결혼식장에서 마주친 동서는 정말이지 사랑스러움으로 무장된 사람이었어요. 동글동글한 얼굴에 예쁜 눈웃음, 귀여운 목소리까지. 같은 여자가 봐도 반할 정도였지요. 성격이 좋아 인기도 많은 건지 결혼식장에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온 탓에 그날은 제대로 된 인사도 나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서와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게 된 건 결혼식 2주 뒤 가족들끼리 처음으로 모이는 날이었어요. 저 안녕하세요. 결혼식 때 뵀었는데 제가 그날 정신이 없어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형님 맞으시죠? 아, 네, 맞아요. 그날 저희도 정신이 없었어서 괜찮아요. 이제야 제대로 인사를 나누게 되네요. 에이, 형님, 누가 아랫사람한테 존댓말 했어요. 편하게 말 놔주세요. 제 이름은 손유정이에요. 그럼 그럴까? 내 이름은 강예선이야. 만나서 반가워, 동서. 가족이 된 동서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둘째 도련님이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두 사람이 붙어 있는데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었습니다. 둘 다 성격도 두루뭉실하고 말랑말랑하니 지켜보고만 있어도 흐뭇한 웃음이 절로 흘러나올 정도였죠. 오죽하면 남편이 정신 차리라며 박수를 짝짝 칠 정도였답니다. 어차피 이제는 평생 볼 가족이 되었으니 전화번호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싶어 번호를 교환했고 그날 저녁 동서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형님, 잘 들어가셨어요? 오늘 좀 더 많이 대화 나누고 싶었는데 조금 아쉬워요. 동서, 나도 많이 아쉽네. 동서, 나 원래 친한 친구들한테도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동서 너무 귀여워. 동서 강아지 중에 비숑 알지? 비숑이 사람이 되면 동서 같겠다 생각이 들더라. 아이, 형님, 그렇게 계속 저 칭찬해 주시면 너무 부끄럽잖아요. 아유, 귀여워. 난 매일매일이 한가한 사람이니까 나 보고 싶을 때마다 불러내도 돼. 언제든지 나갈게. 헉, 정말요? 그럼 생각날 때마다 전화할 테니까 같이 커피도 마시고 디저트도 먹어요, 형님. 나는 환영, 대환영이지. 자주는 아니었지만 부침성이 좋은 동서와 가끔 만나 카페에서 살아온 날들에 대해 수다를 떨기도 하고 가끔 망나니 짓을 하는 막내 도련님을 흉을 보기도 하며 지냈어요. 20대 후반의 나이였지만 생각하는 것도 성숙했고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사랑스러움이 묻어있어 저는 동서를 많이 아껴주었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을까? 이번에는 막내 도련님의 결혼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 집안 사람들 갑자기 결혼 발표하는 게 취미인가? 둘째도 그러더니 막내까지 그러네. 혹시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막내 도련님 속도 위반 그런 거 아니지? 걔가 아무리 막 나가는 인생을 살아도 그건 아닐걸? 나도 잘 모르겠다. 얘랑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사이는 아니어서.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결혼식도 가기 싫은데 그래도 막내 동서 얼굴은 봐야 되니까 가봐야겠네. 솔직히 막내 도련님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었습니다. 볼 때마다 맨날 시비를 걸고 남편을 괴롭혔기 때문이지요. 막내 도련님은 27살이었는데 막내 동서의 나이는 들어보니 25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사회생활을 한창 할 나이인데 꽤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장에서 얼굴을 처음 봤는데 세상에, 둘째 동서랑은 다른 예쁨이 좔좔 흘러내렸어요. 말 그대로 막내 도련님에게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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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분한 사람이었죠. 오밀조밀한 얼굴에 예술적인 몸매까지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와, 진짜 예술이다. 얼굴부터 몸매까지 어쩜 저렇게 예쁠 수가 있지? 성격도 좋으면 그건 진짜 불공평한 건데. 예쁜가? 잘 모르겠는데. 내 눈에는 당신이 제일 예뻐서. 그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게 맞고. 아무튼 대화 한번 해보고 싶다. 너무 예뻐. 약간 팬이 연예인 보는 기분이랄까? 결혼식이 끝나고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는데 둘째 동서 때와 마찬가지로 대화를 나눌 틈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이상하리 많지 막내 도련님과 동서의 얼굴을 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주최하시는 가족 모임에도 얼굴 한 번을 비추는 일이 없었죠.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어머님과 아버님이 가만히 계시니 저도 그냥 잠자코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동서가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투덜대더라고요. 아니 형님,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오바 같은데. 응? 뭐가 동서? 아니, 막내 도련님이랑 막내 동서 말이에요.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집에 와서 인사도 드리고 우리랑 대화도 나눠보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도 저랑 2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 막내 동서 생겨서 속으로 엄청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러게, 나도 못내 아쉬운 마음은 들긴 드는데 어머님 아버님도 가만히 계시고 뭐 둘만의 그럴 만한 사연이 있겠지 싶어서 나도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어. 정말 어머님 아버님은 착하셔서 큰일이라니깐요. 그래도 가족 모임에 형님은 꾸준히 나와주셔서 다행이에요. 그럼 우리 귀요미 동서랑 놀아주러 나와야지. 각자 저마다의 사연은 다 있기 마련이기에 저희는 막내 동서와 도련님이 가족 모임에 얼굴을 비추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듣기로는 네일샵을 한다고 하던데 일이 많이 바쁜 모양이지 라고만 생각했고 별 신경을 쓰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둘째 동서에게서 축하할 만한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마치 제 친동생이 아이를 가진 것처럼 동서보다도 더 기뻐했습니다. 동서, 정말 축하해. 동서 닮았으면 정말 예쁘겠다. 내 인생 첫 조카겠네? 아니에요, 예쁘긴요.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그럼 이제 우리 가족 모임 할 때도 자주 못 오겠다. 아쉬워서 어떡해. 아니에요, 형님. 갈 수 있어요. 어머님이 부르시는 건데 어떻게 안 가요? 그리고 솔직히 가족 모임 꾸준히 참여하는 거 형님이 좋아서기도 하지만 어머님이 주시는 복권 때문이기도 해요. 재밌잖아요. 두근두근거리고. 아, 사실 나도 그래. 뭔가 모르게 설레지 않아? 이래서 사람들이 복권 하는구나 싶더라니깐.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 사실 저희 가족 모임에는 국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어머님이 주시는 복권이었죠. 야매로 만든 복권이 아니라 진짜 편의점에서 파는 복권. 어머님은 재미삼아 한 번에 확인해보라며 내일 가족 모임의 마무리 타임에 저희에게 복권을 나눠주시곤 하셨습니다. 물론 1등은커녕 5등도 당첨된 적이 없지만 소소한 재미를 느끼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이벤트였죠. 그리고 이 복권으로 인해 일이 벌어지게 된 건 동서의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있던 한 겨울날이었습니다. 누구나 아시겠지만 겨울이 되면 늘 집안의 연례 행사를 하게 되는 법이죠. 그건 바로 김장. 어머님은 김장김치를 담으실 때에도 저희를 꼭 부르시곤 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두신 재료를 다듬고 절이는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였죠. 여자만 참여하냐고요? 아니요, 저희 집에는 아버님을 포함해 둘째 도련님과 저희 남편까지 필수로 참여해야만 한답니다. 안 그러면 어머님의 불호령이 떨어지기 때문이었죠. 그 날도 어김없이 어머님께서 김장을 하기 위해 저희 부부와 둘째 도련님 부부를 호출하셨어요. 오늘 김장할 건데 올 수 있지? 올해는 배추김치로 좀 담아보려고 한다. 너랑 유정이랑 잘 먹으니깐. 와, 배추김치는 김장의 정석이죠, 어머님. 말해 뭐하겠어요. 그런데 오늘이야말로 막내 도련님이랑 동서 오겠죠? 에휴, 말도 꺼내지 마라. 머리 아파 죽겠으니까. 네? 왜 그러세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세상에 전화를 몇 통을 걸어도 안 받길래 무슨 일이 있나 했는데 나중에 하는 말이 코로나에 감염됐단다. 전에는 뭐 밤늦게까지 손님을 받아야 해서 못 가네. 언제는 뭐라고 하더라?
아무튼 별 희한한 핑계를 다 대는데 아휴 모르겠다. 나는 이제 기대도 안 한다. 그래도 너희라도 와주니 그나마 내가 위안을 얻는 거지. 어머님은 말씀을 하시다가도 한숨을 푹푹 내쉬셨어요. 솔직히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었을 뿐이지 막내 도련님과 동서의 태도에 다들 답답해하고 있었던 거죠. 어머님은 이제 동서와 도련님에 대한 기대를 아예 완전히 저버린 듯 하셨습니다. 뭐 애초에 기대할 것도 없었겠지만요. 그래도 이건 좀 아니다 싶어 어머님께 막내 동서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너무 뭐라고 하지는 마라. 요즘 그 나이 때 애들한테 조금만 뭐라 해도 바로 꼰대니 시집살이를 시키니마니 그런 소리 나오니깐. 걱정 마세요 어머님. 따지거나 뭐라 하려고 번호 받아가는 거 아니니깐요. 이따가 시간 맞춰서 출발하겠습니다. 어머님과 전화를 마친 후 곧바로 막내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을 전화해도 받지 않았다는 어머님의 말씀과는 달리 신호가 2번도 가기 전에 바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영업에 특화되어 있는 매우 상냥한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다네일 한수지입니다. 달다네일 한수지? 이름 예쁘다. 동서 이름을 결혼하고 나서 처음 듣네? 그것도 전화로. 누구세요? 당연히 얼굴도 못 봤으니 내가 누군지도 모를 수밖에. 나 동서 첫째 형님 되는 사람이야. 반가워 동서. 아,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제 번호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 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어머님께 여쭤봤지. 동서 근데 코로나 걸린 사람 치곤 상당히 목소리가 예쁘다. 옥구슬 굴러가는 것 같아. 내 주변 보니까 다들 목 갈라지고 기침하고 난리도 아니던데. 저는 무증상이라서요. 아, 무증상? 그래, 요즘 무증상 확진도 많다고 하더라고. 근데 동서, 코로나 아니더라도 가족 모임 좀 나오고 그래. 나도 동서 얼굴 보고 친해지고 싶단 말이야. 우리 시집살이 그런 거 안 시킬 테니까 다음에는 꼭 나와, 알겠지? 아, 네. 저희가 좀 바빠서요. 다음에 시간 되면 그때 가든지 할게요. 그래, 그래, 동서. 다음에는 꼭 만나는 거야. 몸조리 잘하고 다음에 보자. 막내 동서는 아무런 대답 없이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막내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감이 잡히더라고요. 개차반인 막내 도련님과 성격이 비슷하겠다. 끼리끼리겠구나라는 감. 그래, 얼굴이랑 몸매가 완벽하면 어딘가 하나는 하자가 있어야지. 사람이 너무 완벽해도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말했으니 정신은 차렸겠지 생각하며 어머님 집으로 향해 김치 담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쯤 둘째 동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저 지금 어머님 댁 가고 있는데요. 응? 오늘 동서도 오는 거였어? 아니, 입덧 안 해? 몸 안 힘들어? 힘들면 안 와도 괜찮은데. 바늘 가는데 실 따라간다고 형님이 가시는데 제가 빠질 수는 없죠. 그나저나 형님, 제가 방금 뭘 본 줄 아세요? 응? 뭘 봤는데? 목소리가 떨린 거 보니 뭐 연예인이라도 봤어? 차라리 연예인이면 다행이죠. 바로 저희 가족 앞에선 얼굴 한 번 안 비춘 막내 동서랑 막내 도련님을 봤어요. 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동서? 오늘 막내 도련님이랑 막내 동서 코로나 확진됐다고 못 온다고 했었는데? 아닌데. 분명히 막내 도련님이랑 동서였는데. 저희 남편도 똑똑히 봤거든요. 에이,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런 걸로 거짓말을 했겠어? 잘못 본 걸 거야. 아유, 동서, 몸 힘들 텐데 조심히 와. 분명히 동서가 잘못 본 걸 거라며 너스레를 떨고는 전화를 끊었지만 한편으로는 찝찝한 기분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제가 사람을 너무 잘 믿는 건지 순수한 건지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선 안 오는 게 아닌지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뱅글뱅글 돌고 있었지만 굳이 서로 피곤하게 의심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화목하게 김장을 마무리하고 여느 때와 같이 복권 한 장을 받아들고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다시 한번 둘째 동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동서. 형님! 완전 대박 사건이에요. 뭐야, 뭔데? 뭐, 건물이라도 무너졌어? 아니, 무슨 일이야, 어? 가다가 타이어 펑크 났어? 아니요, 형님. 제가 카톡으로 사진 한 장 보냈거든요? 확인해보세요, 얼른. 둘째 동서는 상기된 목소리로 저에게 소리를 질렀고 저는 정말 무슨 일이라도 난 건가 싶어 급히 카카오톡을 확인해 보았어요. 그런데 동서가 보내준 사진 속에는 서울에서 가장 비싼 오마카세라 소문이 자자한 곳에서 나오는 막내 도련님과 동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어디서 찍었어? 아니, 집 가다가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어서 중간에 마트 들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 두 사람이 저기서 나오는 거 있죠? 세상에 제가 기가 막혀서 형님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집안 행사에 오기 싫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쳐요? 머리가 아프다 머리 아파. 설마 했는데 진짜 거짓말이었을 줄은. 형님 막내 동서 연락처 아세요? 제가 전화해서 아주 따끔하게 혼쭐을. 아니 동서는 가만히 있어. 뱃속에 애까지 품고 절대 안정 취해야 할 사람이 괜한 언성을 높이면 안 되지. 내 선에서 처리할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되려 굉장히 차분해진다는 말. 그날 동서에게 사진을 받아들었을 때 제 상태가 딱 그러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분노를 터뜨릴 수는 없는 상태. 그리고 심호흡을 한 번을 하고 둘째 동서와 전화를 끊자마자 막내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는 제 번호를 알아서 그런지 전화를 바로 받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불굴의 의지로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고 13번째 걸었을 때쯤 짜증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형님, 상도덕이라는 것도 없으세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미안 동서, 자고 있었어? 네, 지금 시간을 좀 보세요. 그렇구나, 꽤 일찍 잠에 드네? 다름이 아니라 내가 좀 놀라운 걸 하나 봐서. 뭐요? 아까 동서랑 도련님이 오마토야에서 나오는 걸 봤거든. 내가 동서 얼굴은 잘 몰라도 도련님 얼굴은 너무너무 잘 알아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희 코로나 확진자라니깐요? 그래서 내가 전화한 거야. 진짜 동서랑 도련님이면 질병관리청에 신고를 좀 때릴까 해서. 확진자인데 오마카세 처먹으러 돌아다닌다고. 요즘은 처벌이 좀 빡세져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님 징역형이라지 아마? 솔직히 말해. 오늘 두 사람이서 데이트하려고 그렇게 거짓말 친 거야? 됐다. 지금 이렇게 따져봤자 아무 소용 없겠지. 말해줄 생각도 없을 거고. 대충 무슨 상황인지 감 왔고 오늘 있었던 일 어머님께는 굳이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앞으론 그런 거짓말 같은 거 치지 마. 대답이요?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날처럼 막내 동서는 아무런 대꾸 없이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아마 수틀렸다 혹은 재수가 없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날 이후 저도 더 이상 막내 동서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묻지 않기로 다짐을 했어요. 굳이 집안 행사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런 거짓말까지 쳐가며 모임에 빠지려는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평화로운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복권 당첨 방송을 보고 있는데 불현듯 어머님께 받은 복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차피 당첨은 안 됐겠지만 그냥 재미삼아 종이를 꺼내어 불러주는 번호를 맞춰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두 번째 숫자가 딱딱 들어맞더라고요. 뭐야? 웬열? 맨날 허탕만 치더니 오늘은 잘 맞네? 그러게 잘 맞네. 5등은 될란가 보다. 응? 잠깐만. 또 맞았는데? 뭐야? 오늘 완전 재수... 세 번째 번호, 네 번째 번호, 다섯 번째 번호와 추가로 뽑은 번호까지 제가 받은 복권의 번호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맞았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복권 1등에 당첨된 것이었습니다. 복권 당첨 방송은 끝났는데 저희 부부는 정말 멍청이 텔레비전 화면과 손에 쥐어진 복권만 번갈아 보고 있다가 서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소리를 질렀어요. 와! 1등! 여보! 우리 로또 1등이지? 1등 맞지? 맞아!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물구나무 서서 봐도 1등이야. 회차도 확실하고 진짜 미쳤다. 이거 꿈 아니지? 자기 나 때려봐. 아니야 꿈 아니야. 나 방금 꼬집어 봤는데 완전 아팠어. 와, 우리가 1등이라니 진짜 미쳤다. 그렇게 한참 남편과 방방 뛰다가 어머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께도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냅다 전화를 받았지요. 아가, 방금 복권 방송 봤냐? 난 이번에도 꽝이구나 꽝. 둘째도 꽝이라던데. 너는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연락했다. 뭐 5등이라도 당첨된 거 있냐? 어머님, 놀라지 마세요. 저 복권 1등 당첨됐어요. 아니, 뭐라고 1등? 정말이야? 뭐 잘못 보고 그런 거 아니지? 네, 정말 1등이에요, 어머님. 다시 봐도 1등 맞아요. 제가 로또 1등에 당첨됐어요. 이게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아이고, 이런 경사가 있나. 아이, 네가 심성이 워낙 고와서 하늘이 도운 모양이다. 진심으로 축하한다, 첫째야. 어머님은 진심을 담아 당첨을 축하해 주었고 이에 둘째 동서도 전화로 축하해 주었어요.
이번 로또 당첨금은 22억 정도였고 저희는 당첨금을 지급받고 나면 그 돈을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동서네와 돈을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끼리 쓰기에는 너무나도 큰 돈이기도 했고 저희 둘 다 금전적인 욕심은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죠. 아니, 그 돈은 순전히 너희 돈인데 왜 우리한테 나눠준다고 그래? 돈은 저희 돈이기도 하지만 저희끼리 쓰기엔 너무 큰 돈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 어머님께 신세진 것도 너무 많아서 드리는 거예요. 꼭 받아주실 거죠? 아유, 이렇게나 심성이 고우니 하늘이 안 도와주고 배겨. 누구 며느린데요? 그렇게 당첨금에 대한 계획이 마무리되었을 때쯤 뜻밖의 인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바로 막내 동서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연락을 안 하기도 했었고 먼저 전화가 올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이왕 연락이 왔으니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잘 지내고 계세요? 오랜만에 연락드리죠. 잘 지내고 있기는 한데 갑자기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에이, 형님도 참. 제가 그동안 연락도 잘 안 하고 얼굴도 잘 안 비쳤다고 화나셨구나? 죄송해요. 사는 게 녹록지 않아서. 그래도 제가 속으로 형님이랑 얼마나 친해지고 싶었다고요. 제 인생 롤모델은 형님인 거 아시죠? 동서 미안한데 나 지금 닭살 돋았어. 아직 내 얼굴도 본 적 없으면서 무슨 롤모델이니 뭐니 뭐 부탁할 거 있어서 이러는 거야? 들켰다. 형님은 역시 눈치도 겁나 빠르시네요. 짱이에요, 짱. 다름이 아니라 형님 로또 1등 당첨되셨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 어머님이 말씀해 주셨어? 아니요. 둘째 아주버님한테 들었죠. 와,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완전 부러워요, 형님. 내가 로또 당첨된 거랑 동서가 부탁할 거 있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건데? 당첨금 혹시 얼마래요? 그건 동서가 검색만 해도 나오겠지. 얼마인지는 알아서 찾아봐. 찾아보니까 22억 정도라네요. 그럼 그 돈 형님 혼자 쓰실 거 아니죠? 그렇다면 어쩔 건데? 그럼 저희끼리 그 돈 나눠요. 어차피 어머님께는 드릴 돈이고 저희 셋이서 공평하게 나누면 되지 않을까요? 가족이니까. 참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가족 모임은 고사하고 거짓말까지 쳐가며 요리조리 빠져나가던 주제에 로또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들으니 돈 욕심은 나던 모양입니다. 저는 늘 막내 동서가 그랬듯이 그 말에 대답을 해주지 않고 자동으로 녹음된 전화 내용을 어머님께 전송해드렸어요. 아주 된통 당해보라는 심보이기도 했고 제대로 된 참교육이 필요해 보여서이기도 했죠. 내용을 들으신 어머님께서는 아주 극대노하셨습니다. 세상에, 양심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뭐 이런 년이 다 있다냐? 넌 그걸 그대로 듣고만 있었어? 아주 쌍욕을 퍼부어버리지. 아휴, 그랬다가는 제 입만 더러워지죠, 어머님. 어떡할까요? 막내 동서한테도 돈 나눠줄까요? 미쳤니?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안 되겠다. 이것이 어리다고 내가 하나씩 눈 감아주니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감히 누구 돈을 탔네? 아주 제대로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줘야겠다.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이틀 후 복권 당첨금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며 남편들을 빼고 저와 둘째 동서 그리고 막내 동서를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평소에는 이런저런 가짜는 핑계를 대면서 모임에 빠졌던 막내 동서도 복권 당첨금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군말 없이 오더라고요. 둘째 동서는 눈알이 빠져라 막내 동서를 노려보았고 저는 조용히 동서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집에는 잠시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가 어머님께서 입을 여셨어요. 자, 너희도 알겠지만 첫째가 로또에 당첨이 됐다. 그리고 그 당첨금을 우리 식구끼리 공평하게 나누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둘째랑 막내도 이야기 들었지? 그럼요, 어머님. 제가 가족 모임에 꾸준히 참석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얼굴도 많이 못 비추고 두 형님께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전혀 죄송한 표정이 아닌데? 아무튼 당첨금 나누는 금액은 결정된 거 아니에요? 되도록 어머님께서 정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아버님께서는 저희 남편을 아끼시니까 저희한테는 조금 더 얹어주시려. 어머님 지금 뭐 하세요? 그걸 왜 어머님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조불조불 떠들고 있는 막내 동서를 빤히 쳐다보던 어머님께서는 참다 못해 자리에서 일어나신 뒤 주방에 있는 굵은 소금을 한 주먹 쥐어 막내 동서의 얼굴에다 뿌리기 시작하셨어요. 막내 동서는 아주 기겁을 하면서 제 뒤로 숨었는데 저는 보란듯이 휙 피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아세요? 자그마치 500만 원이에요. 카르티에 한정판인데. 미안하지만 거기까지는 내 알 바 없고
당첨금은 우리끼리 나누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이 집 식구인데 그럼 당첨금 나눠받을 권리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뇌는 집어넣고 말하는 거야?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생각이 없는 게 너무 티나는 거 아니야, 동서? 나이 25이면 어느 정도 개념이 박혀있고 생각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저 돈에만 관심이 있으니 참 한심하다 한심해. 형님이 돈 주인이시니까 형님이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해? 그리고 막내 동서, 불쌍해서 어떡하니? 이제 아버님도 손 놓으신 모양이던데? 그게 무슨? 네, 말 그대로였습니다. 개망나니처럼 살던 막내 도련님을 여태까지 꾹 참아주시던 아버님께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완전히 손을 놓으셨고 다음 달부터 막내 도련님에게 해주고 있었던 금전적인 지원을 뚝 끊기로 하셨죠. 그놈은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한다면서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막내 동서는 바닥에 드러누워 미친 여자처럼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저희도 엄연한 이 집 식구예요. 돈 나눠주세요. 당첨금 나눠주세요. 나눠달란 말이에요. 와, 진짜 가관. 뱃속에 있는 우리 깜짝이가 부디 저런 어른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빌어야겠다. 어머님, 당장에 경찰을 부를까요? 여기서 5살 때까지 일어나서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경찰 부르마. 어때? 쭉 제대로 당하고 끌려 나갈래? 아님 기회 줄 때 제 발로 나갈래? 어머님은 동서 앞에서 손가락을 펼쳐 보이며 천천히 접기 시작하셨고 경찰에는 끌려가기 싫었는지 막내 동서는 울다 말고 급히 일어나 우당탕 소리를 내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이후 막내 도련님과 동서와의 교류는 전혀 없었어요. 당첨금을 지급받고 어머님과 둘째 동서에게 나눠줬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돈을 내놓으라며 한번 찾아왔다고는 하지만 아버님께서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내쫓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죠? 세상에 돈에 눈이 멀면 다 저렇게 되나 봅니다. 평소에는 교류 한 번, 안부 인사 한 번 없던 사람이 복권 당첨금 하나 나눠받으려고 되도 않는 알랑방귀를 뀌다가 대쪽을 찬 걸 생각하면 아직도 웃음이 나오네요. 아무튼 지금 저희는 아주 평화롭게 잘 살고 있답니다. 저의 일화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겠네요. 부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입가에 미소가 번져 있길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하루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